네, 여러분 5강 보험에 의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교재로 보면은 지금부터 강의할 파트가 그 교재 첫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이 보험에 의해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8회 때 나온 저희 이제 개정판 교재 목차인데요. 이 목차는 그 농금원에서 발표된 목차로 그 내용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1장은 보험의 이해가 나와 있고 2장은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그리고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그다음 4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1회부터 7회 정도까지 시험을 응시하셨던 학생들은 업방이라고 하죠. 업무 방법서를 보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이제 8회차부터 이 농금원에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동안 업방을 가지고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고 이 업방을 수험서로 보다 보니까 너무 개정되는 사항이 많고 이제 시험은 9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8월, 7월까지 계속 개정이 되니까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져가지고 이제 농금원에서 손해평가사 교재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2021년 12월에 교재가 나오기로 했는데 엄청 늦어져서 2022년 한 5월 정도에 교재가 개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이에요. 이 1장 보험의 이해라는 파트가 통째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7일까지 시험을 보면서 한 번도 시험의 그 범위가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부분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 8회 때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강사들도 어느 방향으로 이 1장 파트를 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손해사정사나 이런 시험에서 이 보험의 이해 파트가 있는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작년 8회 시험에서는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 부분은 읽고 넘겨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거 출제가 되어서 수험생들이 이제 반발이 되게 심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독학이 낫다, 학원은 적중률이 낮다, 이러한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유튜브로 이렇게 인강을 듣던 독학을 하시던 선택은 하시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파트를 전부 다 강의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제 계획으로는 이 보험의 이해 파트는 4회에 걸쳐서 이제 총 4개의 영상으로 이 파트를 종료할 계획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강의 분량이 그래서 지금 이 4회분으로 일단은 끊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8회 시험 때는 이 파트에서는 5점짜리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험이 10문제로 총 이루어져 있고 과목당 10문제로 그리고 한 문제당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과락을 넘기시려면은 4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 파트는 버리면 안 되는 파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런 암기법 등등 제가 최대한으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 그 최대한 많이 읽어보는 것이 이 보험의 이해 파트의 공부 방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1절은 위험과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의 위험, 이 부분은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에도 읽으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위험이 어떤 거고 보험이 어떤 건지 다양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니
편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여기부터 볼 건데요. 이와 같이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거는 괄호치기 대비로 밑줄 그어두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실제로 언제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일상생활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여기 이와 같이부터 이 알 수 없다까지는 이 부분, 제가 밑줄 그어 드린 부분 3가지가 이제 괄호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서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의 정의, 이 파트도 괄호치기 문제 나올 수 있으니 예상하고 이 괄호치기 문제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이란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며 논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위험을 영어로는 리스크라고 하지만 위험과 리스크는 엄밀하게 다르다고 해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 보자면은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손실의 기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은 손실의 가능성도 위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은 불확실성. 다음 네 번째,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가 위험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 5가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의 정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위험의 정의를 5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고 이런 거를 다 암기하셔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작성해야지 정답 처리를 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위험과 관련된 개념. 위험이랑 비슷하거나 혼동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손인, 위태 2가지가 이제 위험이랑 비슷한데 혼동하면 안 되는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태인데요. 위태는 해저드라고 하죠. 해저드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 그래서 위태. 그래서 이를 줄여서 위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해저드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태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봐주세요.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위태는 뭘 창조해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위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인, 프릴이 나오는데요. 프릴은 손해의 원인, 손해의 원인이니까 손인이 되겠죠. 이를 줄여 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손인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바로 손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3번째, 손해 로스입니다. 손해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인데요. 즉 손해는 여기서부터 밑줄 긋게요.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그림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태와 손인, 손해의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태는 아까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위태입니다. 그리고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니까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가 손인이 되고요. 네, 여기 밑에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해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손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밑에 손인, 손해도 충분히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봐주세요. 네, 밑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밑에는 위험한 상태, 해저드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위험한 상태니까 이제 빙판길 위험할 수 있죠. 빙판길 위험하고 이제 운전자들이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졸음 운전도 이게 지금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운전을 졸면서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위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손인을 보시면은 위험이 현실화된 겁니다. 손해의 원인이 손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졸음 운전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손인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화재도 손인이 되는 거고, 이 손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된다거나 내가 졸음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차량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손인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의 감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정말 잘 많이 봐주셔야 되세요. 지금 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표를 이제 빈칸을 뚫어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도 다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 첫 번째로는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류도 마찬가지로 대충 보니 한 4개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분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위험의 속성. 속성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니까 이게 사고나 빈도, 사고의 빈도나 심도는 이제 피해의 규모를 심도라고 하고요. 사고의 빈도는 이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하는 게 사고의 빈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두 번째, 손실의 기회, 그리고 세 번째,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첫 번째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1번이죠. 아까 위에서 이 1번에 체크한 거.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속성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이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이 객관적 위험이고요. 그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주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8회부터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막 달달 외우세요 했는데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네, 이 부분 볼게요. 같이. 순수 위험은 뭐 손실, 정말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 위험은 여기다가 써볼게요. 진짜 위험. 손해만 있는 위험이 순수 위험이고요. 투기적 위험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득이 생길 수도 있는 게 투기적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기적 위험은 손실도 줄 수 있고 이득도 줄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죠. 요즘 되게 장이 안 좋은데요. 되게 자주 하시는 주식 투자도 되게 잘 되면은 이득이 줄 수 있는데 주식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복권, 토요일 밤마다 많이 하시죠? 이 로또 같은 복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원어치를 사면은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5,000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만약에 이게 뭐 5등, 3등, 2등 이런 식으로 당첨이 된다면은 대박 이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손실과 이득이 둘 다 있는 위험은 저희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순수 위험은 진짜 위험만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상, 질병, 화재, 폭발, 가뭄 이런 거는 이득이 없어요. 뭐 화재가 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홍수가 난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는 순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같이 교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험의 속성에는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 됐고,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이다 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이다. 그러니까 흔히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순수 위험의 예 볼게요.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및 질병들이 순수 위험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에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인데요.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 범위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플러스 알파까지 광범위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도 예를 한 개 써놓을게요. 예. 주식 투자. 뭐 복권, 로또라고 할게요. 로또 이런 식으로 써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교재를 읽을 때 쉽게 기억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이 부분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 순수 위험에는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및 인적 손실 위험이 있다.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로 암기를 해두시는데요. 네, 제가 먼저 암기 팁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순수 위험 4가지,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이거를 암기하는 팁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외웠는데요. 이 방법이 되게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은근히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 빈 종이에다가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외워두면은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빈 답안지를 봤을 때 뭐라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이 환경을 예상해가지고 상상하면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나의 공장이 뭐 어떻게 돼서 이거를 뭐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암기를 해본 바로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앞글자 방법이 훨씬 더 유용했고요. 일단, 네. 다시 처음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재산 손실 위험의 재, 배상 책임 위험의 배, 그 다음에 인적 손실 위험의 인, 간접 손실 위험에서는 간을 따옵니다. 그러면 이 순수 위험의 앞글자만 따면은 재배인간이 되는데요. 진짜 유치한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재배인간은 순수해라고 외웠습니다. 재배인간은 순수해.
그렇게 외우면은 생각보다 기억에 잘 납니다. 네. 재산 손실 위험을 더 설명드릴게요. 재산 손실 위험은 각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고요. 여기부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간접 손실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거나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고정 비율은 지출이 되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 화재가 났지만 이 공장을 돌리는 비용, 예를 들어 인력 비용이라거나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돈은 들여야 되죠. 이제 그런 고정 비율은 지출이 되어야 되고 추가적인 것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인적 손실 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초래되는 위험으로 이러한 인적 손실 위험은 소득의 감소 및 단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나 영구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이거는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네,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태적 위험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와 같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크게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정태적 위험이고요. 동태적 위험은 움직일 동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많이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한다거나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거나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과 같은 것이 동태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건데요. 밑에 바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특정적 위험은 범위가 어때요?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미치니까 범위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인데 예를 들면은 주택화재 여기 있습니다. 도난, 가족의 사망, 부상 이렇게 한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위험을 특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인데요.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과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거는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코비드-19 있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누구나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기본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및 면책 위험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이거는 책임 부담 여부라고 쓸게요. 책임 부담 여부에 따라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 위험은 말 그대로 담보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 담보 위험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담보 위험입니다. 두 번째로 비담보 위험, 부담보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비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지는 범위에서 제외된 위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외한 경우가 여기 비담보 위험에 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면책이고 어디까지가 부책인지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논란거리가 많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면책 위험.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살펴본다면은 제가 앞서 1강부터 4강까지 기본적인 용어의 설명 안내를 드릴 때 저희 농작물 재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세 가지를 베이스로 보상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를 제외하고 그 계약자가 이번에 수확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서 일부러 비가 내리는 날 가서 사과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나 이거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다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가서 평가를 해서 이거는 지금 다 떨어질 때가 아니다. 사과가 낙과가 될 때가 아닌데 계약자가 일부러 비가 오는 밤에 사과를 다 따버리고 농사 짓기 싫고 놀고 싶기 때문에 보험금 주세요라고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자 등에 의한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계약자가 사과를 일부러 다 따버리는 행위가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이러한 사고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으로 면책 위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여기 밑줄 한번 칠게요.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및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거 외우셔야 되죠.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외우는 방법은 일단 앞에 다시 넘어가면은 네, 여기부터네요. 네, 앞에 다시 넘기면은 앞에 여기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 네 가지가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제가 또 쉽게 외우는 암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위험의 앞글자 객, 순수 위험의 앞글자 순, 정태적 위험의 앞글자, 특정적 위험의 앞글자. 그러면은 객순 정특이 되는데요. 약간 순서를 바꿔봐서 특, 정, 순, 객. 이 순을 승이라고 그냥 외워요, 대충. 특정 순객. 그러면은 특정 순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네, 약간 억지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특정 승객만 보험에 적합해. 나중에 쓸 때 시험에 만약에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쓰시오 하면은 특정 승객이니까 특정적 위험, 정태적 위험. 근데 승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 이렇게 네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 위험 관리의 의미 중요성. 이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서 강의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